grass is really greener.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독해의 힘 리딩 파워 유형 기본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점수 그 이상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선생님이 아주 큰 목소리를 한번 더 높여서 시작을 해봤는데 좀 느껴지시나요? 네, 오늘 아주 기운차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왜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 파트이긴 하지만 전혀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힘내서 한번, 내용은 조금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놓치지 말고 선생님과 같이 봐야 되는 오늘의 말 있잖아요. 선생님의 이야기 한번 밑에 자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웹툰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만화 되게 좋아하는데요.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멋진 대사가 나온답니다. 사람은 무언가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얻기를 원한다면 그와 동등한 대가를 필요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말 동의하시죠? 사실 우리가 이런 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조금 편하게, 아니면 좀 피곤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 꾀가 생깁니다. 그죠?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 원하는 바를 위해서는 맞아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좌절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좌절이 그냥 완전한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어가는 하나의 시행착오의 과정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길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시는요, 마라톤입니다. 길게 오랫동안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문제에서 조금 미끄러졌다고 해서, 한 번의 시험에서 좀 못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어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보면서 오늘 어법 별거 아니구나 라고 넘어가실 수 있게끔 선생님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5문제죠 여러분. 선생님이 강의 시작하기 전 달콤한 잔소리, 문제 푸셨나요? 네, 혼문풀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오늘만큼 여러분들이 또 혼문풀의 중요한 파트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냥 팔짱 끼고 오늘 한번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볼까?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오늘 특히나 문제 꼭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편안하게 보시되 문제 풀고 선생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리뷰 시간에요. 선생님이 이거 어법 하면서 요거 좀 단순 지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챙겨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냥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답 체크하고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무슨 문제였냐면, 어떤 애가 돈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일자리가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그 일이 괜찮은 것 같아서 지원했다가, 근데 그 당시에 뭐예요? 나의 본능이 이거 아닌 것 같아, 뭔가 잘못됐어 라고 했는데 나는 그 일을 택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택했다 라는 그런 지문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예요? I knew, 나는 알았습니다. 뭐를요? I should not take or should have taken, 나는 그 일을 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거기 not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not을요. 선생님이 문제에는 그 지문에는 바로 넣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should have pp 아니면 should not have pp, 이것의 차이점을 알라는 거죠. 여기서는 택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택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어요? 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과정과 결과를 봤을 때 최종 이 사람이 택함으로써 후회를 한 거기 때문에 택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택해버렸어 라는 그런 후회를 나타내는 should not have taken 이라는 단어를 고르셨어야 되는, 표현을 고르셨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 답이 되는 이유 말씀드렸죠. should have pp가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should not have pp가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면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잘 표현 익히셨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이랑 오늘 어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어법 파트는요, 어법 1, 어법 2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어법 1은 여러분들 풀어보셨겠지만 어법의 유형 중에서 뭐에 이렇게 나오는 게 어법 1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1번부터 5번까지 밑줄이 거져 있는 거 5개의 선택지를 준 게 여러분들이 어법 1이에요. 다음 파트에서 배우게 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어법 2는 뭐예요? 맞습니다. A, B, C 3개 중에서 둘 중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고르는 문제 유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맞아요. 뒤에 부분.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아예 선택을 주고 이 중에서 차이점 한번 알아봐 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쉬울 겁니다. 그쵸? 근데 1번부터 5번까지는 도대체 이것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야? 라는 것도 좀 마음에 걸릴 거고 5가지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유형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 어법이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를 놓는 이 첫 번째 어법 유형이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모 속 그러니까 A, B, C에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네모 속의 어법과 밑줄 친 어법. 우리는 뭘 한다고요? 이번 시간에 밑줄 친 어법을 하게 된다고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랑 누누이 리뷰 시간에 했지만 1번을 딱 봤을 때 출제자가 나한테 요구하는 바가 뭐지? 2번에 봤을 때 이거 요구하는 거구나.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비교 가능한 어법이 무엇인지 한번 대입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특히 그것은 바로 뭘 파악하는 것이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사실은 강의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하나 다 파악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 가이드 누가 해줘요? 선생님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뷰 파트 혹시라도 그냥 놓치셨다면 오늘 한번 쭉 다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맥을 통해서 최종 확인을 해본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어법적인 구조만 봤는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런 문제 유형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봐야 돼요?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을 통한 최종 확인 해보자는 겁니다. 파워 팁. 자, 어법상 파악이라는 거 구조상으로 하나 파악해보고요. 그 다음에 최종 확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의미상으로 해보는데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능동과 수동을 물어보는 이런 유형들이 많아요. 자, 이런 문제의 유형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선생님과 오늘 한번 하나하나씩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 example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1번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If you do,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긴 뭘 해?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앞부분에 대한 뭔가를 맞아요. 대신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을 해보면 이 문장부터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들은요. 약간의 어리석은 소비의 선택들을 하실 수 있어요. 돈을 잘못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면 어떻게 잘못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선택을 했더라면, 선생님 뭐라고 해석했어요? 그러한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make some foolish spending choices를 했다면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do는요, 앞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쓰지 않은, 다시 말하면 중복이나 반복을 피하고자 하는 뭐예요? 대동사입니다. 그래서요, 선생님이 대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고 지금처럼 make부터 spending choices라고 해서 이 make라는 일반 동사, make 일반 동사거든요. 조동사라든가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부르니까 make는 일반 동사인데 이런 일반 동사는 뭘로 바꾸요? 일반 동사의 구나 일반 동사 자체는 do 아니면 때에 따라서 수일치는 does 아니면 시제는 did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do, does, did로 받는 게 일반 동사 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제대로 한 거 맞습니다. do라는 거 맞고요. 그러면요 선생님 비동사 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은요, 야 너 걔 아냐? 걔 굉장히 멋지지? He is nice 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Is he nice?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Yes, he is 라고 대답하죠. 다시 말하면 Yes, he is nice. is nice라는 이 비동사 구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비동사로 받게 되죠. 그래서 일반 동사는 do에 해당하는 do, does, did 이런 것들로 받는다면 얘는 그냥 비동사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구는 be,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구는 do로 받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은 괜찮은 내용.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은 무엇을 묻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일치를 묻고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인데요. 지금 봤더니 much of learning, 학습의 많은 부분이, 배움의 많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핵이 되는 주어는 뭐라는 거예요? much라는 겁니다. 여러분, much는 양을 나타내나요? 수를 나타내나요? 셀 수 있어요? 많은 것, 특히 배움의 많은 부분이란 얘기잖아요. 배움, 셀 수 있나요?
아니요, 셀 수 없어요. 그래서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정리해 볼 게 뭐냐면 much라는 건 많음이라는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맞아요. 양입니다. 양. 자, 그래서 얘는요, 어떤 취급을 하게 되냐면 단수 취급을 하게 되고요. main은 많은 수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수, 그러면 하나, 두 개 셀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오고 복수 형태의 동사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any of students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much of learning, much of water 이런 식으로 셀 수 없는 양을 나타낸다. 그리고 동사는 어떻게? 역시 명사의 수에 맞춰서 단수이면 단수, 동사, 복수 명사면 복수 동사 이렇게 일치를 하게 되는 게 바로 뭐다? 스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2번은 단수로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occur가 아니라 occurs라고 해서 발생하다, 일어나다라는 단수 형태의 동사 쓴 거 제대로 썼죠. 아주 잘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자, 3번은 여러분들한테 뭐 묻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엄청 많이 했던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을 봐야 되겠죠? 자,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건 뒤에 문장에 명사나 대명사 대신 나오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뒤에 명사가 빠져 있으면요.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게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뒤에 문장 성분이 무언가가 빠져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관계대명사는 what은요. 뭐랑 많이 비교가 되냐면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which 이런 거랑 비교가 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사실은 관계대명사 what은요.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라고 해서 이미 선행사를 품고 있는 관계대명사예요. 뭐를? 자, 이 선행사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를 이미 품고 있으니까요. 명사의 기능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명사절을 이끌게 된다. 어떤 절을요? 명사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명사절을 이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앞에 선행사를 이미 품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성격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모를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저는요. 저에게 소중한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해서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the thing that을 하나의 단어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행사를 품고 있는 그렇지 관계대명사 what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나는 그에게 무엇을?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 목적어, 다시 말하면 명사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게 되며 뒤에 문장에서는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게 되고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이미 품고 있으니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the thing이라는 게 선행사라면서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집어 넣어놓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나오게 돼요. 볼게요. 자, 4번은요. 일단 how to가 나왔어요. 근데 앞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안 돼요. 알 필요가 있대요. 뭐를요? How to manage your money. 여러분들의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다라는 노후에 뭘로 쓰였고 그렇죠. 목적절로 쓰였고 목적어로 쓰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목적절이 아니라 목적구죠. 그죠? 명사구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얘를 조금 더 줌인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선생님, 의문사가 어디 있는데요? 의문사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여기에서처럼 지금 노후의 목적절의 목적구의 역할을 한 것처럼 무엇을 이끌게 되고 명사구를 이끌게 되고요. 뭐의 역할?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하나 더 의문사 다음에는 어떤 형태가 나온다? to 부정사 형태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는 지금 how가 나왔는데요. 또 다른 의문사는 what, 무엇을 할지, when to, 언제 할지, where to,
어디서 할지. 그렇죠. 의문사의 의미와 투부정사의 의미를 합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투부정사,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4번까지 했죠. 그죠? 선생님 놓칠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가보면은요. 5번은 지금 뭘 묻고 있냐면 every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잖아요. everything 하면 모든 것이라는 명사를 만들었지만 every가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모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얘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어떤 취급을 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라는 건 하나의 묶음으로 보세요. 그럼 얘는 하나의 묶음이니까 단수 취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를 보지 말고 그냥 모든 것. 그래서 얘는 단수 취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모든 것은 학교에서 가르친다가 아니라 가르쳐진다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teach라는 동사와 everything이라는 이 명사와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두 개의 관계를 봤더니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나요? 가르치는 거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은 가르쳐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의 의미? 네, 첫 번째는 수동의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verything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취급한다? 단수 취급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충족하고 있으니까 4번, 5번 다 괜찮고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3번이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냐면요. 아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실수를 하게 된대요. 자, 나중보다 더 이른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의 구문이 되며 뒤에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 대수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의 여러분들이 특징만 잘 아셨으면 몇 번이 정답이라는 거, 3번이 정답이라는 거 잘 아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어법이라 조금은 이제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제 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뭘 묻는 거예요? 주어 동사 수일치를 묻는 거예요. 봤더니 주어 동사 수일치. 일단 뭘 찾아라? 핵이 되는 명사 주어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명사들이 이렇게 많지만 이 중에서 분명히 하나의 중심이 되는 핵이 되는 명사의 주어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친절함의 즐거움은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여기 ES가 붙은 복수 형태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추상명사일 수도 있지만 사전을 찾아보시면 쓸 수 있는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답니다. 여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pleasures라고 하고 있으니까 복수 형태의 동사로 받는 것이 적절하므로 어떤 걸로? were라는 복수 형태의 동사 제대로 써준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누구 자리?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묻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랑 뒤에 부분에서 다른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요. 자, 하지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요. 알게 된대요. find라는 동사는요. 무엇이 어떠하다 라는 것을 알게 되다 라고 해서요. 목적어와 목적 보어를 취하는 오형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형식은 지금 알 필요가 없고요. 여하튼 여기서 지금 these pleasures 이러한 즐거움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pleasures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목적어에 대한 부연한 설명을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된다? 목적어에 대한 보어가 된다. 보충을 해주는 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목적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과연 incredible 형용사 형태가 올 수 있니? 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목적 보호로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뭐가 올 수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필수 성분이에요.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를 안 써주잖아요. 그럼 이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좀 전에 문장에서 봤듯이요. 이러한 즐거움들을 찾습니다. 이러한 즐거움들이 어떻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서 필수 성분 자리를 지금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보통은 형용사를 쓰게 됩니다. 뭘 쓰게 된다고요? 형용사를 쓰게 된다고요. 많은 문제에서 뭘 비교하라고 물어보냐면 형용사냐 부사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부사가 아닌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가 된다. 그것과
그 다음에 다음 문제에서 보겠지만 여러분 동사 원형을 보어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배우셨지만 사역동사, 지각동사인 경우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 네,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어요. 여하튼 여기서는 뭐 형용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pass 넘어가시면 됩니다. 3번 가볼게요. 자, 3번은요. 자아에 대한 상, 자아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떠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문장이 끝났거든요. 지금 수동태로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뒤에 what절이 나왔어요. 자, 우리 what, 일단 뒤에 문장이 어떤 문장? 불완전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불완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 볼 거예요? 그렇죠. 얘가 명사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한번 둘 다 살펴볼게요. 자, 일단 봤더니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인 거 좋아요. 딩동댕 1번은 좋습니다. 2번 봤더니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근데 봤더니요.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장 이미 끝났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러한 이미지들이 형성이 됩니다 라고 해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뭘까? 한번 봤더니요. is utterly lacking in natural generosity. 선천적인 관대함이 완전히 결여가 된 이미지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관계대명사절이에요, 여러분. 좀 놀랍죠? 자, 여기서 하나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한 관계대명사절이 나오게 될 경우에 주절이 너무 길면 보기 싫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을 어디로 보낼 수도 있다? 뒷부분으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사절이 아닐 뿐더러 앞에 있는 이미지라는 선행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행사도 있고 그리고 얘는 형용사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이고요. 뭘로 고치면 좋을까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that이나 which 정도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appear라는 동사와 seem이라는 동사,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투부정사를 이렇게 목적어로 취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뭐처럼 보이냐면 that 이하처럼 믿는 걸로 보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쓸 수 있다라는 거 좋다라는 거고요. 선생님이 참고로 투부정사를 쓸 수 있는 목적어로 쓸 수 있는 동사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동사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꼭 챙겨야 되는 동사들로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한번 꼭 메모해 두셨다가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은 바로 뭘 묻는 거냐? 좀 전에 우리 봤던 문장에서요. that 이하라고 믿습니다. 대절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데 대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볼까요? 자, that 절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at 절이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면서 and가 나오면서 that이 마지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절이 자그마치 believe의 목적어가 4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병렬 연결을 묻고 있습니다. 무슨 연결을 묻고 있다고요? 병렬 연결을 묻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병렬 연결을 하는 and, or, but, so 얘네들이요.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앞에 있는 대상과 뒤에 있는 대상이 같은 대상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는 대절과 대절 두 가지의 대절을 연결하고 있죠. 명사절을요. 자, 그리고 이 and, or, but을 이용해서요. 새로운 여러분들 병렬 구조를 만드는 네, 상관 접속사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both A and B 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or를 쓰는 건 either A or B 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not A but B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not only A but also B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Not only but also. also는 부사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등위 접속사를 넣은 이유는 이렇게 상관 접속사들도 역시 여기에 오는 A라는 대상과 여기에 오는 B라는 대상 같은 대상끼리 연결주는 병렬 연결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챙겨두시라는 의미에서 조금 욕심을 내봤어요. 자, 그 다음에요.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역시 1번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to make certain that
that year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자, 보니까 그의 명령이 제대로 복종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에 맞아요. 목적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선생님이 전 시간에서도요. 투부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투부정사는 되게 팔방미인이에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투부정사는 명사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맞아요.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고 부사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자, 왜 선생님 부사에서 이렇게 강조할까요? 맞아요. 여기서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기능 보면 명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 부사의 역할. 부사 역할에는 목적, 원인, 결과. 뭐뭐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뭐 했다라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기도 해요. 원인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거,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 여기서처럼 목적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요. 나는 너를 만나게 돼서 행복해 라고 할 때 이때 to see, 다시 보게 돼서 라는 원인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그 다음 그 사람은 자라서요 멋진 남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뭐라고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의미, 용법으로 쓰이게 되는 의미들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왔다. 이거 뭐예요? 맞아요. 분사입니다. 자, 일단 passing이라고 ing가 되어 있으니까요. 분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 자,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일단 여러분들이 분사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분사 성격. 형태는 일단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종류를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현재 분사의 형태는 어떻게 돼요? 맞아요. ing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어떻게 되죠? d나 ed를 붙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pp, 불규칙 변화를 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past participle, pp라고 많이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죠? sleeping baby, sleeping baby, 자고 있는 애기라는 뜻이니까요. 얘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서 BING,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가 그래서 나온 거구나 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럼 자고 있는 애기라는 건 바로 애기가 스스로 자고 있는 거니까 능동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 broken window, 깨어진 창이라고 한다면 이 창은 언제 깨어졌어요? 이미 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have plus pp, has plus pp, have plus pp 완료를 나타낼 때 이렇게 pp를 쓰는 것처럼 이미 깨어진 이라는 완료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요. 얘는 또 맞아요. be plus pp처럼 수동의 의미를 갖기도 해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바로 분사의 뭐에 대해서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뭐와 같이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분사 구문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얘의 주체를 찾으세요, 여러분. 뭘 찾으라고요? 주체를 찾으라고요. 그 주체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he라는 주체랑 동일하기 때문에 분사 구문에서는 생략을 해준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얘가 지금 분사 구문에서 he랑 동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he를 지워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he라는 건 바로 여기서의 왕입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요. 이 캡틴의 막사를 지나가면서 그가 지나가는 게 맞거든요. 얘는 능동의 관계가 맞기 때문에 ing 형태, 현재 분사는 뭐의 의미를 지닌다고요? 능동의 의미를 지닌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passing이라는 ing 형태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일단 좋으니까 넘어갈게요. 맞아요. 이건 프레드릭이라는 프로이센의 왕에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이거 되게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이랑 리뷰 때 다시 한번 볼게요. 내용은. 프레드릭은요. 이렇게 요구를 했대요. 안달복달 막 이렇게 다그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뭘 다그쳤냐면 알아보기 위해서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냐면 that year를요. 그러면 대시라는 것의 특징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뒤에 문장이 일단 대시라는 거 뭘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가장 커요. 접속사는 어떤 문장? 완벽한 문장을 이끕니다. 접속사는 왜? 단순히 접속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완전 문장을 이끌게 되며 그 다음에 얘는 또 관계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의 경우에는 뒤에 뭐가 나오고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문장?
불완전 문장이 나오게 되고 이때는 어떤 역할을 하죠? 맞습니다. 관계대명사들은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일단 know의 뭐예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바로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타동사, 무엇을 알다 라는 뜻이니까 수식을 해주는 역할은 아니겠구나. 그럼 접속사의 역할, 다시 말하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 불완전하니만 확인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볼게요. 자, G-turn이라는 사람은요. 생각했대요. 뭐라고요? He was doing. 그가 하는 것을 생각했대요. 여러분들 he was doing에 뭐가 없어요? 무엇을 하다라는 그렇지.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완벽한 문장이 아니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what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문제가 또 나왔네요. 이거 되게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유형이구나 라는 거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대명사 that과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을 여러분들이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접속사 that은 어떤 문장이 나오고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떤 문장? 네, 불완전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관계대명사 what은 뭐의 역할을 한다고요? 여기서처럼 명사, no의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 that이나 접속사 that 자리가 아닌 관계대명사 what 자리로 바꿔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3번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제귀 대명사라는 건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self나 selves라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귀 대명사는요. 내가, 주체가 목적어와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부메랑을 생각해 보세요. 부메랑을 던졌어요. 던지면 목표물이 누구죠?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맞아요? 자, 주체가 던졌는데 다시 목표물이 돼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제귀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리는요, 캡틴은요, 스스로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 자, 그 왕의 발 앞에 꿇었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엎드렸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구와 누구가 동일한 자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캡틴이라는 주어와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되는 himself가 동일한 대상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이 사람은 스스로의 몸을 던져서 왕 앞에 발 앞에 꿇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이므로 괜찮아요? 틀려요? 네, 맞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미 답 찾았잖아요, 여러분. 3번으로.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시간이 많진 않아서 요것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탐은요,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스스로를 위해서요. 그럼 이 스스로라는 건 바로 누구? 주어인 탐과 동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기대명사라는 건 주어와 목적어가 된 대상이 동일해야 된다. 하지만 얘는 어때요? 탐이 절대 되면 안 되는 대상이에요. 같으면 뭘로 써줘야 되니까? himself로 써줘야 되는데 얘는 탐을 제외한 나머지 남자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적어냐 제귀대명사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여기선 seek과 add라는 두 가지의 동사를 연결하는 뭐예요?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or, but, so는 앞에 있는 대상과 뒤에 있는 대상의 문법적인 성격을 같이 연결해 주면서 의미상인 연결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sit down, 자, 앉으라고 지시했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요? add to postscript. postscript이라는 게 여러분들 PS라고 해서 추신이잖아요. 추신을 받아 적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o sit, to add라고 해서 투부정사끼리 의미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투부정사라고 연결이 될 때는 선생님 여기 앞에 to가 없는걸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and끼리 투부정사 연결할 때는 뒤에는 to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동사 원형인 add라는 거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어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드린 게 굉장히 명백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바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아까 목적보호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다고 배우셨어요? find의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 그렇죠.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요.
자, 그 컨셉을요, 개념을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 have라는 동사는 사역동사고요. 컨셉, 개념을 어떻게 분명하게, 우리말로는 뭐뭐하게 라는 뜻이지만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건 분명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누구 자리예요? 목적보호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적보호는 바로 누가 올 수 있다?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올 수 있다더라. 그래서 얘도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구나. 아, example과 같은 유형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보호는 누구 자리? 부사 아니야. 형용사 자리야 라고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봤더니 일단 앞에 뭐가 보여요? and가 보입니다. 선생님 그럼 얘 지금 and끼리 연결하는 건가요? 봤더니 keeping, picking.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떠한 mess라는 건 여러분 난장판 아니면 혼란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지러진 것이에요. 어지러진 것을 pick up 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정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지러진 것을 정리한대요. 그런데 뒤에 봤더니 자, 집에 다른 방에 있었던 다른 방에서 만들어진 이란 의미로 얘는 지금 누구를 꾸며주는 mes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상으로? 의미상으로요. 그러니까 mess와 누구와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make와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 자리 그냥 동사 자리로 보면 안 됩니까? 안 되지.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낍니다. 이미 동사 나왔고요. 기본적인 책임감은 포함합니다. 라고 해서 또 다른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더 이상 동사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mess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분사인 준동사를 찾으라는 거고 mess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making이 아닌 뭘로? made라는 PP 형태로 바꿔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렸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는 동사냐, makes냐, 아니면 making or made라고 해서 준동사 자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이미 주어와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절에서도 주어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한 문장 안에서는 여러분 주인이 집에 여러 명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속사가 하나 붙을 때마다 동사가 더 나오거든요. 문이 하나 더 생길 때마다 집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냥 동사가 나오면 안 되고 명사와의 관계를 봤을 때 얘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분사 자리, 준동사 자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이냐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주체와 이 동작의 동작을 설명하고 있는 동사와의 관계를 봤을 때 mess는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made라는 과거분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좀 잘 생각해 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봤더니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또 다른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감은요. 바로 뭐냐면 개인의 위생이래요. 개인의 위생이라는 게 뭐냐고요? 목욕을 하거나 빗질을 하거나 잘 갖춰 입는 거죠. 단정하게. 그쵸? 자, 그러면 이 personal hygiene이라는 개인 위생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는 얘는 뭐냐면 동격이에요, 여러분. 자, 동격입니다. 자, 동격을 설명할 때 그러면 hygiene이라는 건 뭐니까요? 명사니까요. 뒤에도 똑같이 뭐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명사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동격이라는 여러분 격이 같다라는 겁니다. 얘와 얘. 다시 말하면 개인 위생이라는 건 목욕하고 빗질하고 잘 갖춰 입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구 자리? 명사 자리구나. 그럼 얘는 ing가 현재분사가 아니라 뭐다? 동명사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도 괜찮은 거예요. 얘 뭐라고요? 동격이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4번 가볼게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전치사가 딱 걸리면 여러분들 일단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완벽한 문장밖에 없는데. 맞아요, 여러분. 일단 이거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에 어떤 문장이 온다?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것만 먼저 기억해 두시고 그 문장의 구조 먼저 파악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아이들은요, learn, 배운대요. 뭐라는 걸 배워요? budget이라는 거 여러분 예산이란 뜻도 있지만 예산을 세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산을 세우고 and to spend 투부정사와 투부정사 연결된 거 바로 보이네요. 예산을 세우고 현명하게 사용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무엇을 배우다? 뒤에 것 하는 것을 배우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완벽 문장 일단 좋았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전치사, 여기에는 in which가 나왔으니까 in이라는 의미와 앞에 선행사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 선행사까지의 의미가 잘 부합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선행사가 될 수 있을 만한 건 financial responsibility거든요. 재정적인 책임이에요. 그러면 재정적인 책임 안에서, 재정적인 책임 하에 아이들은요. 재정적인 책임 아래서 내가 이 돈 내 거니까 나의 책임이 있어 라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 예산을 짜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의미 어때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어법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구조상으로 살펴보고 문장의 구조가 완벽한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 살펴보라고 얘기했어요. 의미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재정적인 책임 하에 아이들은 예산을 짜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라는 거니까 뒤에 문장 어때요? 의미까지, 전치사의 의미까지 제대로 잘 활용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4번도 괜찮아요.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은요. and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병렬 연결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해석을 한번 해봤더니요. 얘도 ing가 많이 나와. 봤더니 아이들은요. 그들의 시간에 책임을 지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제 시간에 가야 돼요. 종이 치기 전에 학교에 가야 되고요. 종 치고 나서 여러분들 학교 가면 지각이잖아요. 그죠? 벌점 받아요. 그 다음에 keeping curfew. curfew라는 거 밑에 여기는 안 나왔네요. 얘는 귀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귀가 시간을 잘 지키고 and manage. 그래서 getting이라는 동사, keeping이라는 동사, managing이라는 동사 세 가지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뭘 관리하는 거냐면 그들의 활동을 잘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도 여전히 뭐 할 시간이 남는 거예요? 쉴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바로 뭐와 뭘 연결하는 자리? to fit과 그 다음에 to have라는 동사를 연결하는 바로 관계대명사가 맞구나. 그래서 and가 to fit, to have. 투부정사는 and로 연결될 때 뒤에 있는 to는 어떻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5번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뭘 묻는 문제라고요? 병렬 구조를 묻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투부정사 and 투부정사 의미상으로 확인한 다음에 뒤에 나오는 to는 and로 연결될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한데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건 반드시 이 자리는 부정사, 다시 말하면 동사 원형의 자리가 나와야 돼서 반드시 have라는 had가 아닌 have라는 형태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만 챙겨두시면 돼요.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ing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자리가 일단은 분사니까 분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물론 동명사일 수도 있겠지만 볼게요. 자, 설문조사라는 것은요, 뭐와 비슷하냐면 인터뷰와 비슷합니다. 인터뷰는 어떤 면에서의 인터뷰냐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뭘 보라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가 나왔으니까 conduct와 person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conduct라는 건 행하다라는 뜻이니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사람이 행하는 거니까 ing 형태의 현재 분사 괜찮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니까 능동의 의미를 지니니까 이 사람이 하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괜찮다라는 겁니다. 1번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은요. 우리가 아까 뭐 appear to, seem to 하면서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하는 동사들을 선생님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 자리에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agree가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나오는 겁니다. agree to 하면은 뭐뭐 하는데 동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하는데 동의한대요? 자, a number of 하면은요, 여러분. 얘는 하나의 수가 아니라 많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예요. 무슨 뜻? many. 많은 뜻을 담고 있다고요. 그러면 많은 participant, 참여자들이요. agree to answer. 자, 대답하는데 동의합니다. 라는 거니까 agree 투부정사 괜찮다라는 거예요. 투부정사 취할 수 있는 agree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볼까요? 또 나왔어요. 그죠?
되겠죠? 자,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면서 앞에 이미 선행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명사절로의 역할을 하며 앞에 선행사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왜요? 선행사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What you get, what you will get.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 일단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일단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될까요? 불완전한 문장 봐야 되겠죠. get, 무엇을 얻다라는 뜻인데 타동사의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 오케이. 그리고 명사절을 이끄는 거 오케이. 그럼 뭐 하나만 보면 돼요.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되겠죠. 선행사 나왔을 리 없죠. 왜냐면 얘가 주어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은 이것이 될 것입니다. 가장 짧은, 가장 간단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3번도 어때요? 괜찮습니다. 자, 3번 좋아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은요.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상미쌤의 톡톡했던 앞부분에서 나왔던 겁니다. should have pp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 했어야만 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치?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까지예요. should have pp. 뭐뭐 했어. 근데 안 했어. 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 챙겨주셔야 됩니다. obviously, 명백히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깨달았을 때요? 깨닫게 된다면 나중에요. 뒤에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질문들을 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했어. 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should have pp 괜찮아요. 이게 왜 갑자기 have pp가 나왔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should have pp라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should have pp의 의미. 뭐뭐 했어야 된다. 근데 하지 않았다. 이거는 뭘 통해서요? 문맥의 의미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자, lie이 나왔어요, 여러분. lie이라는 건 ing가 붙었죠? 원래 원형 형태는 lie가 됩니다. 얘는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맞아요. 눕다, 놓여있다라는 자동사의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ing가 나왔으니까 얘는 준동사야, 동사자리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얘가 만약에 준동사라면 분명히 주어와 동사가 따로 나와야 되겠죠. 왜? 하나의 문장 안에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lie라는 ing가 맞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진짜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볼게요.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요. 설문조사에서는요. 어떤 임무의 대부분이요. 어떤 작업의 대부분이 자, line, 놓여있는 일입니다. 일단 준동사로 해석해 볼게요. 어디에 놓여있는 일? In preparation of the questions. 자, 이 질문의 준비에 놓여있는 일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죠? 주어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so as to가 나와요, 여러분. so as to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요? Get the best answers. 최상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요. 질문들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일. 문장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뭐가 없어요? 그치. 동사가 없습니다. 얘는 구만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문맥상의 의미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바꿔서요. lie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을 때 lies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대부분의 일들은요. 어디에 놓여 있냐면요. 동사로 해석하겠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냐면 질문들을 준비하는 데 놓여 있어요. 최상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동사 자리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죠?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준동사, 동사 비교하는 거 비교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이랑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좀 숨가쁘게 왔는데 여러분 다시 돌려보시면서 차근차근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필어사는요,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요, 더 좋은 모습으로 어법2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